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재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일당이 붙잡히자 이들의 공백을 노려 범죄를 일삼아온 용의자 L이 등장을 해서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제2의 N번방으로 불리고 있는 가칭 L 성착취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성적 착취물 제작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2019년도에 있었던 N번방 사건, 어떤 사건이었고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이 텔레그램의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해서 그룹이나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일부 성착취물을 무상으로 공개를 한 다음에 특정 그룹이나 채널에 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뒤 이제 공개되지 않는 성착취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을 운영한 사건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성착취물 제작 경위는 각종 SNS를 통해서 여성 고액 알바, 여성 고액 스폰서를 제의한다, 이런 홍보글을 게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 아동 청소년 등의 여성에게 고액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면접 등의 명목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전송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또 협박을 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적 사진과 이 영상물 촬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송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운영진의 신원을 공개를 하였고요. 대법원은 그 주요 운영진에게 징역 42년형을 선고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제2의 N번방 사건이다라고 불리는 L 성착취 사건, 어떻게 실제 범죄 행위들을 했습니까? 네. 현재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성착취 범죄를 벌인 이 L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이고 모두 또 미성년자이고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한 35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가 안 됐고 아직 피해자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이 주도한 이 성착취 방식은 그 N번방과 범행수법이 좀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 방식이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는 주무대가 그 텔레그램의 특정 대화방이었다면은 L은 이제 특정 대화방에 자리잡지는 않고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좀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 수위 높은 사진들이 비밀방에 올라와 있는데 빨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텔레그램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약점을 잡아서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전송하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와 관련돼서 범행수법의 내용을 좀 아셔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 가해자가 수법을 이용을 해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용의자 L이 활동한 시기가 또 하필이면 N번방 사건이 이제 세상에 막 알려졌을 때 하고 겹쳐서 더 충격적이다.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 L이란 이 가해자가 활동을 시작한 게 2020년 중반쯤인데요. 이제 앞서서 이 N번방이나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민, 문형욱이 구속될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L은 피해자들이나 관전자들에게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L이라는 이 가해자는 그 문제의 대화방에 있던 이 관전자가 그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가 탈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5월쯤에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언론에 관전자가 한 명이 알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이제 텔레그램 여러 방에서
여러 다수의 또 관전자들이 있었고 예. 그 사람들이 사실 공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자, 그 후에 이제 해당되는 법률 관련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그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예.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해당 법률 제11조 1항은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배포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는 이제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나 뭐 가중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으면 45년까지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 이제 SNS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 개개인들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운 시대거든요. 예. 자, 이와 같은 이런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실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은 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과 아이디와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탈취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았던 사진이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적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것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예. 자녀분들 또 청취자분들 본인이 실제로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 계정 등에 저장했던 사진들을 이용당해서 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럼 법원 입장에서 대법원은 이제 네.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피고인들은 징역 7년에 10년 동안 이 취업 제한 등의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 제작유포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도 함께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중이 되어서 45년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참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청, 소지 범죄는 대량의 마약 제조, 수출입죄, 또 투약, 소지와 같이 처벌 수준이 같거나 또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약과 성착취물의 위험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로 제작된 성착취물의 유포 가능성,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동 청소년, 피해 청소년의 삶의 파괴 정도를 고려할 때 시청, 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가정의 성교육이 이런 사건들 때문에 두려움, 공포, 죄의식에만 치중되는 그런 형태로 또 지식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사님 법적 조언을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예,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서 전송받으면 바로 또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사실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사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삼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입장이라면은 약점이 잡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다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들을 처벌에 이르게 해야 되고요. 예.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해서 피해 회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네네. 아직 우리나라 이 법원 실무상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좀 1억 미만으로 선고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상향해서 피해자의 좀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착취물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서 혹시 그 부작용으로 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가 있다면 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증거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